불볕더위 속에서도 여수 밤바다가 인기 절정입니다. 여수 시내 야경 명소도 도심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택지 조성 과정에서 주변 토지를 일방적으로 편입시켰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나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기소됐습니다.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항해 중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화물선 선원을 해경이 긴급 후송해 위기를 면했습니다. 목포에서는 신생아가 다세대 주택 계단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일부 내륙 지역에 갑작스런 소나기까지 내리면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물놀이를 하던 6살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고 소나기로 불어난 물에 시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항해 중인 화물선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선원을 해경이 헬기로 후송하고 있습니다. 실습 항해사인 19살 김모 씨는 오늘 새벽 6시쯤 여수시 삼산면 광도 남동쪽 6km 해상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경비정과 헬기를 동원해서 빠르게 후송한 덕에 김 씨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폭염을 식혀주는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진 직후 광주천 다리 아래서 쉬고 있던 73살 이모 씨 등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습니다. 이들은 119의 도움을 받아서 30여 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제 화순의 한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6살 김모 군은 이틀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군이 성인용 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수영장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여수 바다수영대회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 해양경비 안전선은 어제 여수 가망만배 전국 바다수영대회 참가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회를 주최한 대한수영연맹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대회 관계자들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와 사고 당사자들이 착용한 고무수트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목포시 연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불에 쌓인 채 발견된 남자 신생아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택가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고 목격자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주 드들강에서 발생했던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이 장기 미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요.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15년 만에 피의자를 기소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5년 전 겨울 한 여고생이 목이 졸린 채 나주 드들강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범인을 찾지 못했지만 지난 2012년 피해자 몸속에서 나온 체액과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무기징역으로 이미 복역 중인 용의자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며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나서 법의학자로부터 새로운 의학적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몸속에서 채취된 정액이 생리혈과 섞이지 않은 상태였고 이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살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여고생이 숨진 날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도 피의자가 범행 은폐를 위해 보관해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새로운 증거들을 토대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하였다고 확신하고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일 기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에 따라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15년 만에 법정위에 올려지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범인을 찾지 못했던 억울한 장기 미제 사건의 진실이 법정위에서 밝혀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2016 목포 국제 파워보트 대회가 폐막됐습니다. 미국과 스페인 등 8개국에서 참가한 160여 명의 선수들은
이틀 동안 파워보트 경기를 펼쳤으며 수상 오토바이 국내외 경기도 함께 열렸습니다. 파워보트는 시속 250km로 수면 위를 달려 바다 위의 F1 대회로도 불립니다. 요즘 인기 절정인 여수 밤바다 하면 여수 해양공원 일대 야간 경관을 들 수 있는데요. 여수시가 야경 포인트를 또 다른 해안가로 확산시켜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소호동 해안가 바다 위로 700여 미터의 데크길이 길게 들어섰습니다. 가족들, 연인들과 함께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마치 바다 위를 산책하듯 상쾌한 기분마저 듭니다. 데크길 사이사이에는 공연장과 작은 공원을 만들어 바다와 도심을 잇는 여백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더욱 색다른 매력이 담긴 명품 산책로로 바뀝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아름다운 색채가 데크길을 수놓고 바다에 비친 조명은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환상적인 조명 사이로 무더운 여름은 저만치 물러갑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바다 위에 산책로가 예쁜 조명과 함께 어우러져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밤바다 매력에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흠뻑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조명이 훨씬 아름답고 경치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광경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해양공원 주변 밤바다 야경이 다른 해안가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께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고 원도심의 관광객이 분산돼서 소 지역과 여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밤바다와 어우러진 멋진 풍경의 해양공원에 이어 산책로를 곁들인 색다른 야경 코스가 여수 관광의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대 총장 선출 방식이 구성원의 총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지병문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대학 평의원회가 제안한 직선제와 본부가 발의한 간선제 중에 어떤 안이 적합한지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의원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총장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성원 총투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오룡지구 택지 사업에 주변 토지를 추가 편입시켰습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토지 수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지만 개발공사는 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20일 고시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면적은 276만여 제곱미터, 망무산 인근 농지 등 30여 필지 6만 5천 제곱미터가량이 택지개발지구로 추가 편입됐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추가 편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실시계획 변경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지만 개발공사는 9달 만인 이달 초에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을 시행한 지 10년이 훨씬 지나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합니다.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이 와서 갑자기 그 옆에 인접한 농지를 추가로 편입한다는 그 자체를 토지 소유자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 발생 문제. 전남개발공사는 도로를 내주면 개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하고 주민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개발 이익까지 인위적인 토지 수용으로 막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은 추가 편입된 토지가 개발 지역에서 빠질 때까지 계속 투쟁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김윤석 광주 유대회 사무총장이 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